자, 4강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모전에 대한 공모전, 이제 건축 경쟁이죠. 건축 대회 같은 거예요. 건축 대회라고 할까요? 이 공모전에 대한 이 관점 차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실제 건축가와 주로 이제 좀 명성을 갖고 있는 건축가와 누구, 보자, 대중, 그리고 이 고객의 어떤 입장 차이, 관점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가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단점이 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 건축가는 이 대중이나 고객들은 이 건축 공모전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아키텍트, 건축가들은 앰비벌런트, 중요한 단어예요. 알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앰비벌런트라는 단어가 요약문에서 쌤이 조금 더 보겠지만 이렇게 아예 믹스드, 혼합된 느낌이에요. 믹스드 필링이라고 하면 혼합된 감정인데 좋은 거랑 나쁜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MB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밸류와 가치. 그러니까 상반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컴피티션, 공모전, 그래서 이 경쟁, 건축 경쟁 시합에 대해서 되게 상반된 감정을 가진다라는 거야. 자, 실질적인 수준에서 그 대회는 됐죠. 극도로 비싸요. 됐습니까? 어. 자, 그래서 큰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can cost, 비용이 비싸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콜론으로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진다는 거죠. 더 중요하게 그 공모전은 강요한다는 거죠. 이 건축가가 자, inner vacuum이라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진공 상태에서 이러지 말고 외부와 단절된 됐습니까? 이 작업을 하게 한다라는 거야. 혼자서 이렇게 탁 몰래 대화에 참가했으니까 혼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oblige 강요하다라는 겁니다. 의무를 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단어는 force하고 똑같다고 외워주면 되고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의무로 주는 거죠. obligation이 의무인 거 알죠? 그래서 건축가로 하여금 오형식 투부정사 알았죠?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요. 일단 건축가들이 어떤 그 상반된 감정을 가진다고 하는데 좀 이따 보면 이제 새내기들한테는 좀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가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 공모전을. 왜요? 이유가 첫 번째로 비싸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뭐요? 혼자 작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좀 꺼려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요? 혼자 작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자, 이 in later life 후반부에 알았죠? 이 자기 삶의 후반부에 즉 말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오밍 페이라는 부분 우리 사실 1학년 때 그 EBS 구문독해 책에서 나왔죠. 뭐였죠? 잡스 얘기하면서 이 건물 디자인하는 의뢰받았던 거요. 됐나요? 이 아이폰, 애플 컴퓨터 매장을 이 계단을 투명하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나왔던 분입니다. 알겠죠? 어떤 중국계 아마 미국인이겠죠. 이게 중국 분입니다. 그래서 이오민 페이라고 정말 유명한 건축가죠. 자, 이분은 거부했다라는 거죠. 즉, 이 건축가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됐죠? 그 시합에 참석하는 걸 거부했어요. 이유가 since 그는 간주했기 때문이야. 생각했기 때문이야. 대절이라고. 최고의 건축은 could emerge, 등장할 수 있는 거야. 오직 뭐야? considered. 어떤 이 고려가 많이 된, 깊이 생각이 된 considered 그런 대화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considered는 약간 요렇게요. 신중한, 됐나요? 굳이 따지면 deliberate,
심사숙고, 뭐, 어쨌든 요런 단어들 괜찮아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considered가 깊이 생각이 많이 된, 알았죠? 신중한, thoughtful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신중한 대화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건축가와 고객 사이에. 그러니까 대회 나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딱 고객이 필요한 거, 됐죠? 그걸로부터 하면 나오는 거지, 뭐, 대회에 나가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 건축가들은 일단 건축 공모전 시합을 되게 뭐 한다라는 거야. 어, 좀 불편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비싸고 또 혼자 작업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밍 페이조차도 이런 시합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 건축가와 이제 대중의 관점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은 선호합니다. favors 단수 취급했습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이 단어 자체에 S가 없잖아요. 그죠? 이 공모전을 좋아해요. 이유는 그들이 기회를 주기 때문이야. 이 공모전이죠. 이 대의는 공모전이 기회를 주니까 젊은 재능 있는 사람이 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인어필드 분야에서요. 됐죠. 근데 이 대중 중에는 아직 이제 인정을 못 받은 새내기 건축가 지망생들이 있는데 인정받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어떤 경향이 있느냐? tend to privilege 특권을 주는 나이와 경험에 privilege 특권을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해석 정확하게 해주세요. 특권을 주는 경향이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을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좋아합니다. 됐죠? 그리고 고객들도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건축 새내기니까 대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누구도 좋아한다고 고객도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이 그들은 계속 뭐요? 아까 얘기한 시합입니다. 시합. 그 공모전이 되겠어요. 대체? 자, 그들이 기회를 주기 때문이야. 선택할 몇몇 디자인 중에서요.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 건축가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죠. 고객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 뜨지 못한 건축가를 포함한 이 대중들이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디자인이나 건축가들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데이는 쌤이 뭐라고요? 계속 건축 대회입니다. 컴피티션. 여기 있는 요 단어를 받아온 거죠. 여기서 컴피티션. 이 대회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대회가. 자, while 뭐 하면서요? 자, 동시에 펀드레이저.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시합을 이용하죠. 뭐로써? 수단으로서 대중 관심을 끌어모을. 됐나요? 펀드레이저는 이제 기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알았죠? 기금 모금자는 또 이 경쟁, 이 공모전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구에 어떤 큰 멋진 이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이 기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런 대회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건축 공모전을 뭐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raise라는 단어 외워야 돼. 돈을 모으면 돼요. 공공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들어올리다, 모으다. 알았죠? 그래서 공공 관심을 들어올릴 어떤 기회로서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 프로젝트에서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 하나 안 적었는데 더 적으면 되겠네요. 기금 모금자까지. 까지 뭐 합니까? 다 뭐예요? 공모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세 쪽이. 근데 실제 건축가, 특히나 어떤 사람들 이미 나이와 경험 이런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양면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상반된 감정. ambivalent란 단어가 좀 모호하다라고 해서 요런 단어 혹은 vague나 ambiguous 요런 단어들 가능합니다. 알았죠? 근데 좀 느낌이 달라서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됐나요? 그래서 비슷한데 좀 더 정확한 단어는 셈이 믹스드 혼합된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말경주를 좋아합니다. 그럼 말경주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공모전이 되겠죠. 누굴 제외하고요? 말들을 제외하고, 즉 공모전에
참가는 건축가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자, 이 사람들 빼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중들이나 아직 관심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새내기 건축가 포함 그리고 고객 고를 수 있으니까 좋아하고 기금 모금자들도 뭐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대중적 관심을 레이즈 들어올릴 수단으로서 이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건축가만 좀 양면된 감정, 알았죠? 이 상반된 감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요약문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어법적인 거는 자, 재능인데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엔터링 한번 볼까요? 주어 물어봤습니다. 그죠? 엔터를 쓰면 명령문이 되니까. 자, 어법 다시 보자. 지문에서. 자, 얘는 접속사 같은 애야. 그래서 단어만 쓰기도 하지만 뒤에 문장을 써도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entering. 큰 대회에 들어가는 것이 동명사 주어냐 아니면 명령문이냐. 뒤에 동사 나오면 이제 동명사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entering.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태를 물어봤어요. 됐나요? 그래서 젊은 재능 있는 애가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후부정사 수동태로 to be recognized. 됐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 주어냐, 명령문이냐. 동명사 주어니 아니면 뭐 명령문이니. 명령문은 동사 나오면 동사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동사 나와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가 필요한 거고 얘는 to 부정사의 태를 물었습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동태가 맞게 되는 거죠.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바로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원래 문제 보자고요. 자, 건축가들이 유일한 사람들이야. 뭐하는 have mixed. 이게 앞에 있는 뭐야? ambivalent라는 단어죠. mixed feeling을 가집니다. 이 시합에 대해서. 됐나요? 그 혼합된 뭔가 어,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 섞인 특히 좀 나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새내기들은 좀 좋은 기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혼합된 감정을 가진다라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공모전을 선호하지 않는 두 가지.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래서 혼자서 작업해야 돼.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 공모전에 대한 또 이 상반된 감정이죠.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죠? 쌤이 대중들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제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실험 내용인데 무의식이 주는 신호라고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지문 내용이 무의식적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적인 거예요. 자, 무의식이, 그냥 무의식이라고 할게요. 무의식이, 어, 앞선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의식보다요. 됐나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쌤이 EBS 수특에 있는 걸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나무 같은 걸 딱 봐요. 뱀같이 생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멈춘다고. 이 뱀인 줄 알고 말이야. 감정이 먼저 작용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아, 나뭇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항상 우리는 우리 진화상 감정이 먼저 작용하도록 우리가 진화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의식적인 마인드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안다라는 부분이 뭐예요?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고, 무의식이 되는 거고. 자, 그들이 알기 전에 미리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무의식이고, 알기 전에요. 이 뒤에 이제 알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참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어떤 특정한 덱의 불이익에 대해서 무의식이 먼저 알았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의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문 한번 보자. 자, 실험에서요, 자, 이분에 의해서 수행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월기분, 수동태 받습니다. 2,000달러요. 됐죠? 플레이머니로, 즉, 가짜 돈으로 2,000달러를 받고 4개의 덱을 받을 겁니다. 카드 덱은 묶음이 되겠죠. 그리고 듣습니다. 둘 다 수동태 받고 월기분 듣습니다. 대절이라고 접속사야. 그들이 월2 이용할 거야. B2 뭐뭐 할 예정이다. 그것들을. 가짜 돈. 알았죠? 이 가짜 돈을 이용할 거라고 게임에서요. 됐습니까? 이 댐은 가짜 돈이랑 뭐 카드 4개, 4개 묶음요. 이렇게 봐도 되고 가짜 돈. 알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다양한 개별적인 카드들이 자, 원 따고 읽습니다. 다양한 양의 돈을. 알겠죠? 이 A, B, C, D, 이 카드 덱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덱 안에 여기에 카드가 여러 장이 쌓여 있죠. 그리고 각 카드는 따는 게 있고, 그 다음 장에는 또 읽는 게 있고, 따는 게 있고, 읽는 게 있고, 이렇게 네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됐지? 자, 그들은 should go. 그냥 진행하면 돼. 그리고 카드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try to win. 따려고 하면 돼요. as possible.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they could는 possible로 바꿔줄 수 있고요. 가능한 한, as 원급 as니까 여기 뭐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됐지? 이제 실험 조건을 설명했어요. 20달러 받고 카드 덱 A, B, C, D가 있어. 여기 A 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묶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B 덱이 있고, 그 다음에 C 덱이 있고, C 묶어놓은 게 있고, D라는 카드 묶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거기서 이제 카드를 한 장씩 뒤집으면 돼요.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근데 여기는 이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는 소위 말해서 잃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 쪽이고, 그 다음에 CD는 돈을 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어떤 이길 확률이, 아니, 이길 확률이 높은 쪽이야. 이길 확률이 높아요. 여기는 이제 질 확률이 높고요. 알았지? 자, 하지만, 자, 카드들은 랜덤이 아니었다. 요게 이제 실험의 변수죠. 됐죠? 사실, 그러니까 문장이 되겠지. 그 카드들은 랜덤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놨다고요. 아예 여기는 뒤집으면 질 확률이 높고, 여기는 딸 확률이 높은 걸로 딱 정해놨다라는 거죠. 자, 사실 그 파일, 더미들 중에 몇몇은 훨씬 더 이익이 낮고요. 요쪽, CD, 요런 쪽이, 됐죠. 다른 것들보다 some other, 알았죠? 다른 카드들에 있는 것보다. 이 더미 중에 몇몇들은, 됐습니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였고요. 됐죠. 다른 것들보다요. 자, 평균적으로 툭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소요되다 이렇게 해석해 줄 줄 알아야 돼. 소요되다 시간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다 노력이나 이런 게 소요되다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자 평균적으로 이 갬블러가 갬블러에게 해석할 때 보세요. 갬블러에게 약 그 50장의 카드 턴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50장의 카드 턴이 필요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요? 그들이 began to report, 보고하기 전에요. 여기 의식적 직감요. 의식적 직감. 아, 이제 알았다라는 거. 이렇게 AB에 있는 이 카드 덱을 넘기니까 잃을 확률이 높네. CD를 넘기면 이길 확률이 높네. 이렇게. 자, 이걸 알아내는데 의식적으로 이제 느낌 왔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몇 장? 50장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됐죠? 이 동격입니다. 카드 덱 중에 몇몇은 좀 더 이익이 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CD 덱이 3번, 4번 이 묶음이 더 이익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의식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의식 직감을 보고하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요? 50, 그러니까 뭐 A도 넘기고 B도 넘기고 이러면서 50번 넘기니까 느낌이 확 왔다는 거죠.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식적인 직감. 여기서 이제 얘가 직감이라고 했죠. 근데 핵심은 이 직감이 아니고 의식이란 단어야.
아, 이제 알겠다 이겁니다. 알았지? 이런데 50장을 넘기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분석됐을 때, 자, 평균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은 50장 넘기고 이제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분석됐을 때, 자, 이 연구하는 사람이죠. 자, 이분은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야. 놀라운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게 뭔데요? 이 측정입니다. electrical, 전기 전도도야. conduct라는 단어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원래 실험을 수행하다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지만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열이나 전기, 에너지 이런 걸 전도하다예요. 그래서 쌤이 세미컨덕터라고 하면 세미컨덕터, 세미가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열이나 에너지, 전기를 전도하다로 꼭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전기 전도, electrical, 전기 전도를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피부에. 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피부에 이제 땀 같은 게 생기고 이러면 이제 전기가 전도된단 말이야. 알았죠? 자, 이걸 측정했다라는 거고, 이 측정은 주어, 어법적이고 챙기자. 그다음 원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관계사절 빨리 갈로쳐야 돼. 그리고 이제 동사 와야 되기 때문에 indicates가 답이 되는 거죠. 나타냈습니다. 관계사절은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관계사절 안에 동사 나와도 얘는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앞부분에 피부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측정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대절을요. 그들의 감정이 이게 핵심이라고. 감정이 미묘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들에게요. against 뭐에 대비해서요. 나쁜 덱에 대비해서. 됐지? 단지 얼마 후에요. 단지 10번의 턴 후에. 자,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건 50장인데 이미 10장부터 감정에 대한 전도도가 싹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10장만 딱 넘기고 이미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이게 몸에 먼저 왔다라는 거죠. 쌤이 아까 막대기 보자마자 우리는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고 이게 진화의 특징이란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피부에서 먼저 이 감정을 자극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불안감, 긴장감. 됐나요? 이걸 드러내 줄 수 있는 거야. 이 전기 전도도를 딱 측정하면 알았죠? 됐니? 이게 뭘 나타냈다는 거야. 그들의 감정이 미묘하게 경고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10장 넘기면서부터 우리 피부에, 즉,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 전도, 이 전기 신호가 막 오고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들의 이제 나오지 무의식적 마음이 had work out,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work out.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고요. 됐나요?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야. workout,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뭐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이전부터 노력했다야. workout은 알아내다. 운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알아내다. 작동하다. 뭐 이런 거야. 알았죠? 무의식적 마인드가 쌤이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감정이랑 됐나요? 그리고 의식하고 반대고. 이미 열장부터 몸에서 신호가 왔다라는 겁니다. 됐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빨리요. 뭐보다 그들의 다시 의식적인 마인드. 보다요. 그리고 had warned, 경고해 왔다고 had worked out, 알아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경고했다라는 거야. 그들에게. 뭐래요? 나쁜 감정으로요. feeling. 그래서 emotion 다 같은 말입니다. hit은 뭐, 한방, 이런 거죠. 나쁜 감정의 어떤 hit, 명중으로. 그래서 사실, hit of 이런 거 해석 안 해도 돼. 나중에 이런 거 올 때. 알았죠? 그래서 그 나쁜 감정으로 나쁜 감정의 때림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참가자들이죠. 뭐 그들이 알기 전에 사실 안다고 얘기한 건 뭐야? 50장 정도 넘겼을 때 의식적인 직감을 보고했다고 했죠. 아, 이제 필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미 10장부터 피부 변화가 와서 이쪽 잃을 확률에 있는 것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알았죠? 의식적으로 알게 된 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답은 참가자들은, 이렇게 한번 보자. 내신형이니까. 참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선생님 뭐라고 했죠? 아까 느낌, 감정, 불안감, 이 다 같은 속성.
알았죠? 그래서 무의식적 마인드가 알아냈다라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빨리 그들의 의식적 마인드보다. 알았지? 그래서 특정 덱의 어드밴티지, 불이익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피하고 있는데 50장 넘겼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 의식적으로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요약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윗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느낄 수 있었다고. 덜 이익이 되는 카드 덱을요. 무의식적으로요.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의 의식적 마인드가 감지하기 전에요. 감지해내기 전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쌤 뭐예요? 무의식, 항상 우리 선택에 무의식이 먼저 들어옵니다.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의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gut feeling이라는 표현, 직감이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이것이 이제 창자죠. 뭔가 이 창자에서 서 미리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무의식적 마인드, 즉 감정이 의식보다 우리한테 먼저 어떤 전달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진화적으로.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무의식이 주는 신호.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무의식이 먼저다. 요 내용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대로 요약문의 제목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